이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정말 많이 남겨주시고 계십니다. 저희 전화 연결 종목 상담이 들어와서 먼저 첫 번째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STI고요. 네. 24,900원에 20%입니다. STI 지금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이걸 전에 18,000원대에 한번 매수를 해서 오. 매도를 한번 하고 다시 네. 한번 들어갔는데 네. 이게 잘 들어간 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잘 들어가신 것 같고 이번에도 역시나 잘 들어간 건지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먼저 곽유정 대표님께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STI를 계속 이제 사고 팔고 하면서 지금 계속 끌고 오시고 계시다는 거죠? 예, 예. 네, 잘하고 계시고요. 그럼 뭐 목표가가 궁금하신 건가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 어떤 이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좀 위해서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그래서 STI가 특히 이제 HBM 관련해서도 공정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반도체 장비 종목들 올해 일단은 소부장단에 그 수익 기대감 저는 충분히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만약에 메모리 팹 공장을 또 미국에 증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장비 또 투자도 당연히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테일러 팹 공장도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시기인 만큼 이런 공장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에는 이런 장비 투자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소부장단에 있는 종목들 계속해서 저는 투심 자극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STI 지금 지난 이제 9월 달부터 추세 지금 잘 잡혀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어차피 그 손절하실 생각 없으시잖아요, 우리 시청자분, 그렇죠? 아니, 제가 더 궁금한 건요. 네. 이 STI가 전력 반도체에도 관련이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예전에 그 최고가를 해놨는데 그걸 믿고 가야 되는지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그 보셨던 최고가 구간이 얼마였었는데요? 43,000원인가? 그러면 2024년도 그 최고가 구간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를 제시를 한 것 같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월봉상의 흐름 봤을 때 1차적으로 지금 윗골이 달리면서 유성형 캔들로 지금 좀 떨어지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번 달에 한 차례 매물대 단기 조정은 나왔어요. 예, 단기 조정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한 차례 눌림목 나올 수 있지만 어차피 지금 반도체 사이클 유효하니까 계속 들고 가시는 게 맞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고가 43,000원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조금 보수적으로 잡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시 도와드리고 싶은 일단 가격 구간은 4만 원 구간 이제 진입하는지 그 부분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43,000원 돌파 여부 보면서 계속해서 좀 끌고 나가시는 전략으로 구사하시는 게 나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매물대, 그러니까 저항을 또 강하게 줄 수 있는 구간이 4만 원에서 43,000원이라는 것만 일단은 기억하시고 추가 대응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까지 한번 내보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STI에 대한 전략 꼼꼼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익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도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청자님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샘시엔에서요.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샘시엔에서요. 저희는 CNG 하이테크로 접수를 받았는데 혹시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CNG 하이테크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려도 될까요? 예. 네, 그러면 CNG 하이테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 해주세요. 네, 매수가와 비중도 남겨주시죠. 비중은 10%고요. 네. 16,780원요. 아마 저희에게 많은 고민을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CNG 하이테크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6,780원에 매수하셔서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어떤 예. 점이 특히나 어려우실까요? 제가 오늘요, 이거, 먼저 번에 한번 네. 애널리스트님들이 목표가가 18,000원이라 해서 네.
오늘 18,000원에 매도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그 인접까지 가서 18,000원은 못 가서 아, 네. 조금 부족해가지고 매도는 안 됐는데. 체결이 안 됐군요. 예, 체결이 안 됐는데 제 생각에 더 갈 것 같기도 해서 오늘 전문가 네. 상담을 받고 싶어서 목표가를 다시 한번 받고 싶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좋습니다. CNG 하이테크 오늘 18,000원에 매도 주문을 걸어 놓으셨지만 아쉽게 17,800원에 마감하면서 매도가 안 된 상태입니다. 좋은 전망을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송률 매니저님께 한번 고민 상담 해보도록 할게요. 목표가 어느 정도로 좀 설정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고객님께서는 잘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시청자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대응 전략을 잘 짜서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CNG 하이테크가 혹시 어떤 기업인지 알고 사셨을까요? 네, 그건 알고 샀어요. 아, 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관련 모멘텀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거래량이 유입이 됐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복 마감 자체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다음 주에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체 매출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게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혼합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요 고객사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바로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가 있겠고요. CNG 하이테크는 그래도 이제 잘 목표가를 설정을 하셨습니다. 일단 18,000원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은 저항 매물대 구간이에요. 1월 5일 날 18,900원까지 갔다가 윗꼬리 달고서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우리 목표가를 잡을 때 18,000원이나 18,500원 언더로 잡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저는 어느 정도 거래량 들어오면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크게 이렇게 비중을 확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대응하실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18,000원이나 아니면은 조금 더 욕심을 내도 좋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어느 정도 매물을 소화하면서 다시 추세가 반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18,000원 아니면은 18,500원까지 바라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CNG 하이테크가 조금 더딥니다. 다른 종목들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지금 솔직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순환매가 돌면서 소부장들 거의 다 전고점 돌파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NG 하이테크 같은 경우는 윗꼬리가 달리고 다시 한번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순환매 중에서도 약간 하단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빨리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8,5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NG 하이테크 그래도 시청자님이 생각하신 목표가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인 18,500원을 설정해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테크윈이요. 테크윙이시고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5만 원에 40%요. 5만 원에 40%. 최근에 좀 약세가 심하게 나와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손절을 해야 할지 좀 기다려 봐야 할지 고민이실까요? 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테크윙 비중이 많으신 만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한번 곽유정 대표님께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 테크윙 매수는 언제 진행하신 건가요? 한 달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그러면은 12월 달에 매수를 하신 건가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매수가가 이제 5만 원이시길래 처음부터 매수 비중이 40%셨어요? 네.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이제 테크윙 왜 들어가신 거세요? 그냥 반도체 후공 좀 좋다고 해서. 네. 테크윙이 지난 이제 9월 달부터 그 10월 달까지 거의 한 2달 정도 내리 시세가 한번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27,000원대에서 이제 69,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과열된 부분들이 있긴 해요. 이 테크윙에서 그 HBM 검사 장비 중 하나인 큐브 프로버 장비를 만드는데 원래 이제 작년 연초에는 이제 삼성전자 쪽부터 해서 납품을 이제 하다가
SK 하이닉스가 이제 마이크론 쪽에 퀄 테스트를 이제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퀄 테스트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SK 하이닉스의 납품이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해서 시세가 끌어올려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마이크론이랑 SK 하이닉스 했을 때 HBM 쪽에서 시장 점유율 가장 많이 가져가는 곳이 SK 하이닉스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모멘텀이 더 강했고, 물론 이제 뒤에 마이크론 퀄 테스트 발표까지 한번 기다려 봐야지 하실 수도 있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애초에 이제 10월에서 11월 넘어가는 구간에서 한번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추세 무너졌었고요. 11월 달에도 계속 추세 무너지는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만약에 시청자분이 접근하셨다 했었던 구간이 추세가 무너지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신 거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만약에 12월 달에 잡으셨다라고 하시더라도 일시적인 수익 구간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종목을 이제 중장기로 지금 보고서 들고 가시려고 하셨다가 지금 이렇게 물려 계시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보면은 1월 달에 투매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많이 출회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니까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 매도 물량이 지금 계속 잇따라서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기대감으로 끌어올렸었던 만치 지금 다 끌어내린 상황이라서 최근에 이제 테크윈 관련해서 뭐 기사나 리포트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지난해보다는 올해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 뭐 이런 내용들은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선반영이 좀 어느 정도 주가상 반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직 악재가 정확히 뭐 나오거나 한 상황은 아닌데 항상 이제 기관 쪽에서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투매로 출회되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아니면 마이크론의 이제 퀄 테스트가 뭐 통과되지 못했다거나 뭐 이게 공식적으로 뭐 언론 쪽에서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은 수급이 빠져나갔다라는 시그널은 그렇게 좋은 시그널은 아닙니다. 그래서 테크윙의 이제 그 기술적인 흐름들을 조금 더 지켜보면은 지금 현재 주봉 흐름에서 봤을 때는 이미 그 상승분 이후에 되돌림이 지금 다 나와준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은 차익 실현 수급들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럼 저가에서 이제 매수세가 들어와 주느냐 그 부분을 보셔야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주봉 흐름에서 120주선 구간대 그래도 과거에 지지받았었던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딛고서 거래량이 한번 대체적으로 강하게 들어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투매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이 121선 구간대, 즉 35,000원 구간대 하단에서부터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지를 봐야지만 반등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털기에도 애매한 지금 또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주가를 만약에 그 손절을 하시거나 하시려고 했다면 46,000원 구간에서 데드크로스 다시 단기적으로 나오려고 했을 때 이 지점에서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며칠 동안 지금 빠지는 거 그냥 손 놓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뭐 다 지금 투매가 나올 만치 나온 구간에서 비중을 지금 축소해봐야 의미는 없으니까 35,000원 구간에서 일단은 수급 들어오는지 보시고 다시 이제 재차 반등 나오는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회복세가 다시금 4만 원에서 45,000원 일단은 올라오는지 보면서 또 추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일단은 35,000원 구간대에서 흐름이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일단 체크해보자라는 관점에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윙은 최근에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인데 앞서 유정 대표님께서 제시해 주신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삼성전자입니다.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15만 5,100원이고요. 네. 비중은 80%입니다. 오늘 아니면 어제 매수를 하신 거죠? 오늘 매수했습니다. 오늘 80%의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기대감을 가지고 매수를 하셨죠? 아니요. 기대감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앞으로 전망을 보고 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을 보고 들어가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를 한번 송유일 전문가님께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지금 일단 15만 2,100원에 매수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삼성전자 좋은 종목입니다. 좋은 종목이고 저도 한 11월 때부터 노래를 좀 불렀거든요. 방송에서. 그때 당시 주가는 10만 원이었는데 사실 지금 어느 정도 선반영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6개월을 선행을 하는데 지금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KB증권을 비롯해서 주요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를 2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전망은 좋아요. 전망은 좋고 지금 HBM3 같은 경우는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보다는 후발주자입니다. HBM3에 있어서는. 근데 HBM4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선두 주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HBM4에 대한 기대감은 더해질 수가 있는데 이번 달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음 주 같은 경우는 확정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월 29일 같은 경우는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정도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은 바로 DS 부분입니다. 반도체 사업부인데요.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랑 다릅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단일 사업부예요. 반도체만 제조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DX도 있고 DS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그리고 가전 쪽을 이제 DX라고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여기가 매출 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갤럭시 언팩 행사 관련해 가지고는 DX 관련 메시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월 29일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 메시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 중장기적 관점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지만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고점에 사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저렴할 때 사야 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고 싶냐면은 사실 지금 거의 다 고점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은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크시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삼성전자도 좋지만 삼성전자 밸류체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는 소재나 부품, 장비 쪽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이런 쪽에다가 비중을 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인데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루빈 출시 일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는 전망을 좋게 갖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해결해 봤습니다.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고 비중도 많은 만큼 그 비중을 일부 옮겨가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으로 가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총 3가지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종목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전화는 02-2000-4989번으로 전화 상담 접수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3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꼼꼼하게 남겨주셔야 구체적인 상담 가능하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경제TV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댓글로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2954님께서 기가비스 종목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42,730원이고 25%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부탁드립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기가비스를 보니까 최근에 눈에 띄는 움직임이 나왔고 또 오늘 윗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면서 63,500원까지 터치를 했는데 곽유정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윗꼬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실까요? 일단 1월 중순부터 올랐기 때문에 한 차례 지금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처럼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형 캔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단기 고점 내지는 최고점 구간에서 떴을 때도 이게 그 추세 전환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는 일단은 단기적인 그런 차익 실현 심리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거. 근데 아직까지 기가비스가 저는 고점을 형성했다라고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단기 고점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조정이 한번 한 차례 수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오늘 이렇게 유성형 캔들로 빠질 줄 알았으면은 한 차례 매도했다가 다시 눌림목에서 재공략을 할 걸 그랬나?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되는 그런 지점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이 한 25% 정도 가량 되니까 보통 이렇게 차익 실현이 나올 때는 같이 차익 실현을 해주는 게 좋긴 해요. 근데 일단은 오늘 금요일장 지나갔잖아요. 그럼 이제 월요일장에
반대로 오늘 이제 유성형 캔들로 빠졌으니까 다시 이 흐름을 되돌리는 양봉 흐름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시세가 다시 빠르게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음봉으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 조정을 줄 수 있긴 하거든요.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하셔서 한 차례 좀 익절을 하고서 갈지 그걸 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기가비스가 최근에 반도체 패키지 기판 종목들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기가비스가 반도체 기판 검사와 또 수리 장비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선두 업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를 봤을 때 삼성전자에 지금 거의 이제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는 고객사를 TSMC라든지 SK하이닉스로 지금 넓혀 나가려고 하고 있는 또 단계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지금 뭐 지난해부터 계속 올해까지도 그 패키지 기판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가비스에서 만들고 있는 패키징 이제 검사 장비, 반도체 패키지를 검사할 수 있는, 기판을 검사할 수 있는 이런 검사 장비 수요도 같이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시세상 반영이 됐다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저는 추가적인 시세 가능성 그래도 올해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좀 더 끌고 가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매물 소화 관점에서만 이제 흐름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추가적인 시세가 좀 더 탄력적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7만 원대 구간까지도 저는 열어두고 보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일단은 6만 원대 매물대를 소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금 재차 눌림목을 주고 반등 나올 경우에는 7만 원에서 최대 한 8만 원 정도까지도 시세 지금 상단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끌고 갈지 아니면 좀 일부 매도를 했다가 눌림목에서 조금 더 다시 비중을 되돌려서 실고 갈지 이 부분만 고민하신다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가비스 그래도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수익으로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저 현대제철요. 네, 현대제철이시고요.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되시죠? 43,300원에 네. 18%예요. 오, 가지고 계신 지 꽤 오래되셨나요? 네네, 이게 한 5년 됐는데 네. 5만 원대 사가지고 이게 펀드 매니저분이 사준 거예요. 근데 이제 5만 원대 사가지고 제가 상담 받고 해서 이게 추가 매수해가지고 이게 43,000원이 된 거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평균 네. 단가를 조금 내리려다 보니까 이렇게 비중이 좀 늘어난 거고 현재 손실을 보고 계셔서 오랜 시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고민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앞으로는 어떻게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송렬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현대제철 오랫동안 갖고 계셨는데 최근에 좀 많이 지지부진했죠, 주가가. 네네. 예, 일단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고 규모만 봤을 때는 포스코 다음 우리나라에서 랭킹 2위를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단 하락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산 철강이 계속해서 생산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가격도 약세를 띄고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차트가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는 모습인데요. 일단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현대제철도 그동안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수익성이 악화되다 보니까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현대제철 하면은 건설용 강재도 그렇지만은 자동차용 강판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고부가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저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막 시장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정부도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고 이거를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시장에 적응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일단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34,000원 보여지고 있는데 현대제철은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철강 자체, 이 업종의 자체에 대한 투자 심리는 아직까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강하게 이어지려면은 어느 정도 모멘텀이라든가 업황이 개선된 시그널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한적이다. 근데 제가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최근 5거래일, 특히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5거래일 연속으로 기관의 수급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저가 매수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제철 실적 개선에 있어서는 오히려 포스코보단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구간, 앞전에 지지했던 구간 29,000원 부근이 단기 바닥이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 기준으로 43,000원 매수가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목표가를 봐야 되냐면은 원래 우리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항 매물대 구간, 그러니까 38,000원 구간을 목표가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중이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기회비용을 좀 살리고 싶다 하시면은 38,000원 구간에서 어느 정도 손실을 인정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지금 철강 업황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시간적 여유가 있다 하시면은 그대로 갖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5년이라는 네. 시간을 가지고 계신 만큼 지금 뭔가 매도를 하기에는 좀 아쉬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은 있고 종목은 좋은 종목인 만큼 좀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문자 상담으로 들어왔습니다. 2979님께서 GST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25,2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수익을 조금 보고 계시는 상황인데 차트를 보니까 1월을 기점으로 해서 하락세가 좀 이어지다가 횡보하고 있거든요. 네. 곽유정 대표님은 앞으로 전망 좀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GST 같은 경우는 액침 냉각 관련주라고 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미 1, 2년 전부터 이 액침 냉각 기술에 대한 주목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약간 좀 테마성으로 단발적인 움직임에 그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추세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 나가고 있는 흐름들이 관측이 되는 걸로 봤을 때 이제는 좀 업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른 것 같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그 최근에 나온 그 블랙웰 세대에서는 액체 냉각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액체 냉각 같은 경우에는 칩이나 부품에 직접 냉각수를 넣어서 이제 순환을 시키는 방식이라고 본다면 액침 냉각 같은 경우에는 침수시킨다. 그러니까 서버를 액체에다가 빠뜨려 가지고 냉각을 시키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서버를 그런 윤활유 같은 그런 액침 냉각수에 빠뜨린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이 항상 약간 좀 의문점에 대해서 의문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엔비디아가 내년에 이제 출시가 유력한 루빈 울트라에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채택을 본격화하기 위해서 파트너사를 지금 물색 중에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GS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2021년도부터 원래는 이제 반도체 생산 라인의 스크러버나 그 칠러, 그 냉각이나 이제 온도 조절하는 그런 장비를 납품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액침 냉각 장비 신사업을 이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경에 그 관련 액침 냉각 모델을 방식을 개발을 완료를 한 상황이고요. 이제는 기술적인 완성도 단계에 지금 이르렀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AI 모멘텀이 유효하고 최근에 이런 액침 냉각 기술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나 또 에너지 저장 장치에서도 계속 열 발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각광받는 분야인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GST 저는 적어도 지금 구간에서는 지금 최근에 전저점 만들어진 23,000원 구간대 이 구간대만 크게 하단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은 지금 우상향 추세로 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종목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할 거고요. 최근에 이제 신고가 움직임 한번 만들어줬었는데 그 신고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세상 흐름 만들어 나간다면은 지금 최근에 만들어줬었던 32,000원 이상 구간까지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단에 대한 대응하시면서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 만들어 나가는지 흐름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GST에 대한 고민도 해결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에코프로 BM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 25만 원에 비중 5%. 매수가를 보니까 가지고 계신 지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네, 오래됐어요. 비중은 적지만 앞으로의 좀 전망이 어떨지 걱정이 네. 되실까요? 얼마까지 가나 언제 어떻게 되나 그 궁금해서.
네, 에코프로비엠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어디까지 설정을 하면 좋을지 송료일 매니저님께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에코프로비엠은 좀 증권사 목표가 상향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고평가 논란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전화 상담인데요. 네. 일단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 25만 원이라고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혹시 추가 매수 의사도 있으실까요? 예. 예, 일단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붙고 있긴 하지만 조금 부족합니다. 일단은 추세를 완벽하게 반전시킬 만한 그런 거래량은 아니다라고 먼저 판단이 되고요. 에코프로비엠 하면은 우리가 딱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양극재, 두 번째는 전구체를 우리가 떠올리곤 하는데 지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수익성 악화에 대한 리스크가 더해졌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확대 적용을 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수익성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수직 계열화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성은 지금 막 강화가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민감한 건 뭐냐면은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가 되는 게 가장 민감합니다. 일단은 아직까지 수요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지 지금 오히려 전기차 같은 경우는 판매량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은 지금 포트폴리오를 확대를 하면서 특히 이제 수익성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적자였어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흑자로 지금 마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에코프로비엠 최근 5거래일 보시면요.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사고 있습니다. 기관은 지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실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엠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상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도 어제 같은 경우는 삼성 SDI 중심으로 순환매가 다시 한번 유입이 됐었는데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전기차 수요에 대한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릴 수 있는 구간이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2차 전지 소재 쪽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수익성이 나쁘지 않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싸움인 거지 지금 구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은 절대 아니거든요. 제가 왜 아까 추가 매수를 좀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꺾인다라고 하면은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업황이 개선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추가 매수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구간이 어디냐면은 14만 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122평선 같이 상존해 있는 구간이고요. 앞전에 3번 정도 지지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14만 원에서는 5% 정도 추가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조급하게만 우리가 대응 안 하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2차 전지는 업황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2차 전지 업황은 ESS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본격적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할 매수 추가로 하시는 구간은 14만 원 구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고민이 조금 해결되셨길 바랍니다. 꼭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게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연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저는 뉴로메카 11만 1,000원에 20%요. 11만 1,000원에 20%. 현재 수익을 보고 계시긴 한데 어떤 점이 특히 고민이실까요? 오늘 급등했던 로봇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월요일날 시초가에 팔아야 될지 그게 좀 고민돼가지고. 네, 뉴로메카에 대한 고민을 말씀해 주셨는데 곽유정 대표님이 시초가 공략주에서 이 종목으로 많은 수익 내셨기 때문에 인사이트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 해결해 볼게요. 네네네. 네. 시청자분 혹시 주식 경력이 얼마 안 되시나요? 저는 막 그냥 삼성 같은 데 넣어뒀다가 여기는 네. 이제 좀 요즘에 약간 공격적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 근데 어쩌다가 뉴로메카를 이렇게 고점에서 들어가셨어요? 그냥 상한가 걸려있길래 이거 뭔가 이거 로보티즈에 나올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냥 걸어놨는데 그때 사져가지고. 그러니까 올라가기 전에 사는 게 가장 정석 투자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제가 나오는 방송을 좀 일찍 접하셨다면 유로메카 제가 1월 9일인가 그때 금요일 방송에서 관심 종목으로 제시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1월 12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쭉 올라갔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미 앞서서 유로메카를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수익 중인 구간인데 뒤늦게 올라타신 거거든요, 사실. 네네. 네, 그래서 저는 매도 의견 일단 드릴게요. 매도 의견 드리고 왜 매도 의견이냐면 지금 유로메카가 투기 과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뭐 위험 종목 지정되거나 하면 아무튼 투자 그 경고제도 때문에 거래 정지가 돼요. 이 거래 정지가 이제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지금 거래소 쪽에서도 주의하셔라라는 경고 문구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거래 정지 됐다가 풀린 로봇주들 이제 보면은 오늘 대표적으로 휴림로봇이 하한가 갔었죠. 예, 그래서 네네. 유로메카 같은 종목도 지금 오늘 그러니까 최근에 13만 9천 원까지 최고가 찍어줬었는데 위아래 꼬리가 달린 음봉 캔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 캔들 또는 이렇게 고점에서 위아래 꼬리가 달린 그 캔들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추세 전환 시그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부터는 차익 실현 심리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월요일 장 만약에 열려서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유로메카는 일단은 매도하시고요. 로봇주 쪽은 일단은 제가 오늘 관심 종목으로 그와 이제 비슷한 지금 관련 이슈가 들어오고 있는 종목 가지고 왔거든요. 차라리 그쪽 종목을 조금 더 보시는 게 훨씬 더 나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 유로메카는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유로메카는 여기서 보내주는 걸로 하고요. 다른 종목으로 한번 수익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자 2483님께서 같은 로봇주 언급이 됐던 휴림 로봇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8,1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0%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오늘 급락에 매도해야 할까요? 라는 코멘트까지 달아주셨는데 휴림 로봇이 뭐 거래 정지, 폭등 반복하다가 오늘은 하한가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어요. 이 휴림 로봇에 대한 전략 송렬 매니저님께서는 어떻게 좀 세워주실까요? 일단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파른 상승을 이어왔고 오늘 같은 경우는 하한가 가까운 지금 이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우리 고민 주신 시청자님께서는 아직도 수익권이세요. 아직도 수익권이시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전에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래서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한번 윗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릴 때 저는 오히려 어느 정도 우리가 차익 실현을 해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상 어떤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는 패턴을 띠고 있기 때문에 휴림 로봇 저는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상승분을 반납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휴림 로봇 자체는 기술력이 나쁘지 않습니다. 2차 전지 모멘텀도 있고 산업용 이제 로봇 모멘텀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최근에 많이 강하게 반영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친구도 상승폭이 굉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본격적인 상승이 1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상승 직전에 가격이 얼마였냐면은 7,500원이었습니다. 7,500원이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번 달 들어서 100% 가까운 지금 상승폭을 보였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단순 계산으로 따져도 거의 한 4배 정도가 올랐어요. 주가가 4배 정도 올랐고 사실 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휴림 로봇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수급을 좀 보셔야 돼요. 수급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만 매도를 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제 이 거래 전에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었고 또 이 거래 전에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익 구간일 때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보다는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모멘텀이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기술력 좋고 지금 수주잔고 쌓아가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평가도 맞습니다. 한 달 사이에 4배 가까이 올랐어요 주가가. 그래서 저는 충분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권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시원하게 전량 매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상대적으로 안 오른 로봇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라고 피드백을 드렸냐면은 현대차 밸류체인 가까운 종목들을 매수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휴림 로봇은 충분히 상승을 보여줬고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수급만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림 로봇 전량 매도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짧게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전화 상담, 문자 상담, 유튜브 채팅 상담 가능한데요. 전화는 02-2000-4989번으로 전화해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샵 2033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채팅 통해서도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이 반갑습니다. 고민이실까요? 대덕전자요. 네. 51,000원에 30%요. 언제쯤 매수를 하셨죠? 한 대는 얼마 안 됐어요. 며칠 안 되셨고 51,000원에 30% 비중. 앞으로 네네. 좀 어떤 점이 걱정이실까요? 아니 그냥 가도 되는지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나 좀 알아보려고요. 네, 맞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될지 곽유정 대표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여보세요? 혹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반도체 종목들 대덕전자 네. 말고도 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더 있으신가요? 반도체는 없고 그거 2차 전지주 있어요. 그러시구나. 그러면은 지금 대덕전자 비중 30% 들어가 계시잖아요. 네네. 그 비중을 좀 분산해서 다른 반도체주들이랑 같이 좀 나눠서 들어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좋다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대충. 네. 그래서. 차라리 지금 이제 30% 들어가 계신 거잖아요. 네네. 네, 대덕전자 한 10%, 뭐 삼성전자 10%, 내지는 뭐 반도체 소재 쪽, 뭐 솔브레인 이런 쪽 종목의 뭐 10% 이런 식으로 좀 네. 분산해서 들어가시는 게 더 나을 수 있거든요. 네. 왜냐면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하반기부터 계속 시세가 계속 쭉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신고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변동성이 또 우려가 되니까 네. 좋긴 한데 물론 빅테크 추가적인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그 공급이 또 예상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2분기에 공장 증설 끝낸다고 하거든요. 공장이 네. 또 증설되는 만큼 캐파가 커진 거니까 매출에 반영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네. 올해도 일단은 반도체 사이클이 타긴 할 텐데 너무 그 대덕전자 이미 올라간 종목의 30%를 지금 타면서 가는 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중만 한번 10% 정도로 좀 조절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종목 하단 대응 하실 거다 하신다면은 사실 이제 41,000원 구간대 이탈만 안 하면은 일단은 종목 더 보유하셔도 괜찮거든요. 하단 제가 조금 넓게 보고 있긴 한데 지금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정고점 구간대 지금 54,000원 구간대 돌파하면은 그대로 신고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단만 이탈하지 않으면 54,000원 돌파했을 때 더 들고 가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수익을 챙기시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지금 월봉상 보면은 양봉, 음봉, 양봉 형태죠. 그럼 양음양 패턴이라고 해서 N자 패턴이 그대로 쭉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적어도 2월달까지 이러한 추세가 또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언제 팔아야 될지 고민된다라고 할 때는 매일경제 종목 상담 방송 많이 하니까 그때 또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반도체주들 좀 분산해서 다른 종목들도 골고루 담아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덕전자에 대한 고민 해결해 봤습니다. 시청자님께서 곽유정 대표님의 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을 보니까 송료희님께서 팬이라고 하셨으니 15분은 상담하셔야 하는데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본인이십니까? 예, 맞죠? 예, 저도 좀 기대했는데요. 생각보다 요새 상담 시간이 짧으셨습니다. 일단 뭐 잘해주셨으니까 다행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워낙에 유정 대표님께서 꼼꼼한 상담을 진심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송료 매니저님이 좀 거저먹는 거 아니냐라는 시청자분들의 반응도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반박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댓글창을 잘 보면 인사이트가 굉장히 좋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네. 그냥 일각의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 종목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송료 매니저님과 곽유정 대표님 사실 두 분 다 너무 진심으로 상담해 주시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저희 여러분들의 사연 상담,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되실까요? 네, 현대글로비스, 네. 20%고요. 27만 원이에요. 현대글로비스 27만 원에 매수를 하셔서 현재 네.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네, 맞아요. 계속 들고 가야 할지 아니면 손절을 해야 할지가 고민이실까요? 그렇죠. 그렇죠. 현대글로비스가 최근에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을 보이기도 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한번 송료 매니저님께 구체적인 상담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 시청자님, 일단은 최근에 매수하신 종목이실까요? 네, 맞아요. 어제 그제 했어요. 그죠. 또 이제 네, 엊그제 그때 많이 떨어지길래 매수를 하셨는데, 했던, 네, 현대글로비스가 네. 지금 이제 뭐 나쁘진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그래도 지금 이제 우상향 하고 있는데 우상향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자동차, 물류, 해운, 유통 이런 쪽에 특화가 돼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환율수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오른 이유는 뭐냐면은 로보틱스 지분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조금 이제 궤를 넓게 보면은 피지컬 AI 모멘텀이 더해지면서 지금 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지금 엊그제 매수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14%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0.1%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번 달에 18만 원대에서 30만 원까지 어쨌든 주가가 왔거든요. 근데 이 앞전에 11월, 12월 달에 이제 매수 들어왔던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히려 팔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의 매수 매도가 이제 나와져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13거래일 연속 팔고 있는 게 바로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윗골이 달고 있고 음봉을 만들어낸 주요 주체는 외국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어느 정도 외국인에 대한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우리가 상승을 기대해봐야 되는 시점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보시면은 1월 22일 어제죠. 어제 30만 3,5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피지컬 AI 모멘텀이 반영이 되면서 우상향하는 동안에 증권사들도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그 상향 조절한 목표 주가가 어디냐? 29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피지컬 AI 때문에 단순 기대감으로 지금 어느 정도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변동성이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상대적으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아깝지만은 그래도 어제의 고점 30만 3천 원 목표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글로비스는 그래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의 싸움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련 산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산업의 확장 이런 쪽이랑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대시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기회비용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친구도 시간 싸움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목표가 30만 3천 원까지는 한번 튈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 대응하지 마시고 30만 3천 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글로비스 30만 3천 원까지 한번 잡아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어쩐지 좀 상담을 길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요. 완전 지금 저 진심으로 하고 있는 거 네. 아마 느끼셨을 텐데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진심인 두 분이 함께 상담해드리니까요. 언제나 많은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삼성 전기를요. 네. 30% 오. 월요일 날 했거든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얼마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29만 1,000원이요. 29만 1,000원. 오후에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거를 저는 그 이수가 좀 크게 났길래 샀는데 그때부터 사면 떨어져가지고 좀 네. 비중을 줄여가지고 네. 다른 걸 다시 살까 어떻게 할까 그냥 고민을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잠을 못 선택 좀 주무시면서까지 고민을 네네. 하고 계신데 네네. 맞아요. 좀 오르나 싶었는데 다시 살짝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서 네네. 삼성전기 네네. 좀 비중을 다른 쪽으로 돌려봐야 할지 유정 대표님께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니면 저기 장기로 가야 될 건지 네. 어떻게. 네, 좋습니다. 장기로 네네. 봐야 할지 좀 비중을 네네. 줄여봐야 할지 들어보도록 잘 좀 할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도 지금 대덕전자 이제 매수하신 분이랑 사실 비슷한 입장인 것 같아요. 방송 보고 계셨죠? 오늘 계속. 네네. 네, 그래서 대덕전자 매수하신 분도 사실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고점 시기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비중 30%셔서 제가 분산해서 들어가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삼성전기도 지금 이미 지금 오름세가 꽤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중도에 올라타신 거잖아요. 올라가고 있는 도중에. 고점에서 산 거더라고요. 사고 보니까요. 그래서 더 많이 좀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실 사이클을 우리가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그 조선방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 신고가 하면서 지금 몇 년간 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사이클이 지금 반도체 쪽에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신고가 움직임 계속 나타날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도 4분기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지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네네. 앞으로 분기 실적도 계속 좋을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기가 하고 있는 지금 사업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들 봤을 때 특히 지금 반도체 패키지 기판 쪽 지금 그 매출액도 지금 잘 발생하고 있는 중이고 특히 이제 MLCC 같은 경우에도 이 MLCC가 원래 네. 전장용으로 들어가고 또 일반 서버에도 들어가고 최근에는 그 AI 그 서버에도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특히 일반 서버보다는 AI 서버에 들어가는 게 압도적으로 한 12배 정도 이상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분기로 계약을 단위를 그렇게 쪼개서 했었는데 워낙 지금 그런 이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연간 단위 계약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아, 예, 그래요. 예, 그만큼 지금 감사합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출 반영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계속 실적 시즌 나올 때마다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어차피 그 패키지 기판도 잘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최근에 네. 유리 기판도 만들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유리기판에 대한 모멘텀도 보자면 삼성전기 예. 충분히 여기서 좀 더 밸류에이션 평가 좋게 나올 가능성 높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대로 이제 종목 보유하셔도 괜찮은데 예. 비중을 지금 원래 초반에 많이 들어가셨던 것 같거든요. 지금 줄여서 지금 30%라고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실 때는 30%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보다 아까 앞서서 그 대덕전자 상담 주신 분처럼 10% 정도 선에서 들어가시고 어차피 추세 계속 그거를 쭉 타니까 네, 네. LTD 현대하고 반반 살라고 네. 한 거예요. 3천 얼마를 가지고 한 건데 네네. 반반 살라고 그러다가 어떻게 누른다는 게 그냥 102주를 그냥 확 누른 거예요. 아, 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 나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니까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어차피 단타 매매 하시는 게 아니니까 매수하실 네네. 때 항상 그 탭 잘 보시고 수량 잘 확인하셔서 네네. 들어가세요. 네네. 그래서 수량 들어가기 전에 늘 항상 그 요즘에 어플로도 계산기 다 있거든요. 네네. 네, 그거 확인하시고 그런 거 들어가시는 할지도 몰라요. 나이는 먹어가지고 좀 배우셔야 용돈이라도 돼요. 벌어먹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그러고 있어서 가지고 네. 있으면 괜찮아요. 네, 일단 그래서 삼성전기는 계속 들고 가시고요. 네네. 지금 이제 30만 원 진입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어차피 25만 원 구간대만 크게 하단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 계속 쭉 타고 가셔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30만 원 진입했다고 그냥 바로 매도하지 마시고 제가 네네. 말씀드린 하단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 네, 25만 원 하다니요? 예, 25만 원만 하단 이탈 크게 하지 않으면 크게 네네. 하지 않으면 비중 저는 네네. 10% 선에서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비중 예, 덜어낼 예. 수 있는 시기 줄 거예요. 본전 구간까지 올 거거든요. 네네. 예, 그때 그냥 10%에서 15% 좀 더 가볍게 들고 가시다가 언제쯤은 그렇게 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까요? 일단 이게 추세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요. 예. 그러면은 수익률 구간이 한 20%, 30% 정도 나올 때 있죠. 그때는 네네. 비중을 불타기로 조금 더 타셔도 괜찮아요. 수익이 네네네. 많이 나오니까. 네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사이클을 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목표가 산정도 되게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네. 5만 원 단위로 레벨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0만 원 다음 구간은 35만 원, 35만 원 다음 구간은 40만 원. 그래서 예. 하단 구간만 크게만 이탈하지 그럼 이거 않으면 장기로 가도 돼요? 올해는 사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증시가 대체로 좀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이제 막 5,000피로 들어선 상황이잖아요. 그럼 6,000피로 가기까지 또 중간에 노이즈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대외적인 환경이 만약에 또 깨지게 되면은 또 시장이 또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1, 2년 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추세를 계속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일단은 1차적으로 한두 달 사이 지금 연초 랠리 나오고 있으니까 적어도 3월 전까지는 좋은 흐름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수익 구간을 좀 최대한 내시는 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수익으로 이어져서 꿀잠 주무실 수 있게 저희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오신엔텍이고요. 네. 28,000원의 비중 50%요. 28,000원의 비중을 50% 가지고 계십니다. 최근에 하락세가 이어져서 지금 고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앞으로 좀 손절을 해야 할지 비중을 줄여봐야 할지 고민이실까요? 네네.
네, 우진엔텍 지금 걱정과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번 송류 매니저님께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진엔텍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예, 시청자님 음성이 굉장히 좋으신데요. 우진엔텍 혹시 어떤 기업인지 알고 사셨을까요? 네, 어떤 기업이죠, 우진엔텍이? 원전 소구장. 그죠. 이제 뭐 원전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인데 전체 매출의 65%가 원전 계측 제어 설비에서 매출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전에 대한 기업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모멘텀을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요. 원전 해체에 대한 모멘텀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이 워낙 네. 크시다 보니까 중장기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원전 해체 같은 경우는 시장성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 규모가 500조로 알려져 있는데 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원전 해체 그리고 폐기물 관련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원전 해체 관련주로 불리고 있는데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가지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번 상한가가 나왔죠. 그러니까 상한가 나온 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 필요 관련 발언을 하면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순간적으로 수급이 집중이 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술적으로 푼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한가 갔던 날이죠. 상한가 갔던 날 이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기준봉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어느 구간이 중요하냐 이게 조금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기준봉으로 봤을 때 기준봉 하단 구간이죠. 하단 구간이면은 23,000원 구간인데 기준봉 하단 같은 경우는 강한 지지라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23,000원이 깨진다라고 하면은 그 밑에 지지 구간 2만 원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전망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거래량이 다시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염두를 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제 우진엔텍 비롯한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본격적인 시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냐? 바로 올 하반기부터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앞전에 우리나라가 체코 관련해서 26조 원 원전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로 반영이 되는 게 올 하반기부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 있겠고요. 물론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실적으로 연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 친구는 계측 제어 설비이기 때문에 실적이 반영되더라도 시차가 좀 걸려요. 최소 못해도 27년에서 28년 그때 본격적으로 매출이 반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개념을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2022년도에 우리나라가 폴란드 방산 수출에 성공을 했는데 그게 본격적으로 매출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작년부터였습니다. 그러면서 방산주들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는데 우진엔텍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미 충분히 많은 비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응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엔텍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하반기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일단은 엊그제가 아니라 이제 1월 20날 화요일이죠. 1월 20날 고점 31,4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죠. 아무래도 지금 이제 원전주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간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게 하반기부터니까요. 조금 시간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우진엔텍 고민을 해결해 봤는데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우리 알테오젠. 알테오젠이시고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시죠? 42만 1,000원에 네. 50%. 41만 1,000원에 50%십니다. 혹시 최근에 하락세가 나올 때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니요, 12월 중순인가 그때 흔들릴 때 그때. 네. 작년에 매수를 하셨군요. 예. 그렇다면 알테오젠에 대한 고민, 앞으로의 전망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네, 50% 비중을 가지고 계신 만큼 꼼꼼한 전략 세워드릴게요. 유정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분 굉장히 그 강심장 가지고 계세요. 예. 근데 왜 비중 50%나 들어가셨어요? 예. 그러니까 비중 50% 들어가시려면은 그러니까 주가가 시세 반영되기 전에 이 기업을 중장기 보유할 생각으로 들고 가시는 게 좋은데 이미 이제 알테오젠이 사실 여러 지금 기대감이 좀 많이 반영이 상당히 좀 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중도에 타시면서 지금 비중 50% 들고 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니, 변동 한참에 들어갔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왔을 때 이 비중이 50%니까 지금 또 대응하기가 또 어려우시니까 연락을 주신 예.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알테오젠을 이제 뭐 어차피 중장기로 보고 들고 가신다고 하시더라도 적정 비중 우리 시청자분이 50%나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이 종목에 좀 집중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 20%에서 최대 30% 정도까지만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어차피 구간에서 손절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매수가 올라오면은 그때 조금 비중만 좀 축소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알테오젠에 조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면 어차피 이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이점이라든지 그러니까 정맥 주사를 피하 주사 제형으로 바꿔주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키투르다라는 그 글로벌 대형 블록버스터 이제 약물에 적용이 된 거라서 이제 키투르다 말고도 다른 여러 파이프라인에 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에요. 플랫폼 기술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계속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 알테오젠의 주가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왠지는 아시죠? 아니, 모릅니다. 저 주식 엔지가 네. 이제 한 6개월 되는데. 아, 그러셨구나. 예. 네. 그럼 이제 알테오젠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시고 그냥 계속 종목을 보유하고 계셨던 거죠? 예, 바이오 대장이라고. 아, 시가총액 1위 기업이라서. 예, 예. 아, 네. 그럼 원래는 그리고 코스닥인가 코스피로 넘어간다 그러면 코스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거는 언제 넘어갑니까? 아, 일단은 코스피 그 이전 상장 관련해서는 그때 주총에서 한번 이야기가 나와서 그 일정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글로벌 이제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받을 때 조금 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일단은 알테오젠이 최근에 이제 이렇게 주가가 좀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키투르다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머크 쪽에 이제 기술 이전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로열티를 이제 받고 마일스톤이라는 걸 이제 수령받아서 앞으로 이제 수조 원대 일단은 그런 로열티를 일단은 수령받고 그 다음에 마일스톤 수령이 아마 연간 한 4천억 정도가 예상이 돼요. 근데 그게 그 애널리스트들이 그 리포트를 작성할 때 로열티 수준을 한 4, 5%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막상 그 머크 쪽에서 공시를 낸 거를 보니까 2%밖에 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근데 초기 계약이어서 2%로 이제 작성이 된 것 같다라고서 업계선 추정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런 이제 리포트를 낸 그런 증권사에 대해서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러면 그 리포트 자체가 일단은 신뢰가 많이 떨어진 거니까 그걸 보고서 이제 가치가 반영이 된 건데 그만큼 이제 그 실망에 대한 그러니까 신뢰도가 훼손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물량으로 출회가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그 신뢰 회복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알테오젠 쪽에서도 머크가 그렇게 공시를 할 정도면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 리포트가 나왔을 때 왜 이제 따로 공시를 내서 정정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비난을 지금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테오젠이 이제 올해부터는 좀 계속 그런 자체 파이프라인 관련해서 기술적 품목 이제 합해서 9개 정도 이상 또 제품 상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모멘텀으로 실질적인 이제 계속 매출 반영이 이루어지게끔 신뢰 회복 단계에 나서야지만 다시 주가가 회복세가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번 쇼크가 나와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데드캣 바운스라고 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데 아직 기술적 반등이 다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은 오늘도 알테오젠 보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여전히 기관 쪽에서는 순매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외국인은 조금 일부 들어와주고 했는데 하단 구간이 지금 잡히는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주가 회복이 만약에 좀 빠르게 일어난다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구간대까지는 올라오니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비중 축소, 본전권 올라왔을 때 비중 축소만 좀 더 하시고요. 다시 이제 알테오젠이 신뢰 회복하는지 계속 관련 뉴스들 검색해 보시면서 보유하신 종목이잖아요. 검색해 보시면서 지금 다시 이런 좋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하시면서 수익 전환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테오젠에 대한 이슈를 계속 확인하시면서 비중을 좀 줄여가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